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단풍이 정을정이에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1월 첫 주도 나무가 예쁨 하고 있네요. 오늘은 든든한 지원군 응원 오신 지혜연 선생님과 김기수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첫 곡 들으시고 곡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옛날 옛적 간날 가적 각 편에서 해와 달이 된 남매 이야기 처음 이야기부터 같은 이야기 평안북도에서 채록된 이야기와 충청남도에서 채록된 이야기가 연이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네, 첫 곡 유영석의 화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오즈의 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꿈을 타고 무지개를 건너 내일에 쌓인 마녀조차 얻지 못한 신비의 힘으로 마법에 묶인 사람들 자유롭게 Why don't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I was naive. Now I'm older. Why do you feel that way? Whenever you do, make a wish for your dreams to come true. Please make my dreams come true. Yes, way to go! 알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로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 need taste of enjoyment 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 다친 성문을 열면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집게들이 은한 개숲도 주문으로 숨쉬는 섬에도 아름다운 미래의 꿈별 젖지게 Have you ever heard a story about the black-hearted prince and the wicked Cinderella? No, I haven't. It is a story I can't even imagine or believe. Why can't you believe it could be true? Just maybe it's a story of you and I. Yes, now it's the truth. Yes, maybe you do. 알고 싶지 않은 건 모두 다저 넓은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Oh, I need taste of enjoyment 저 구름 위로 동화의 나라 다친 성문을 열면 해와 달이 된 남매 평안북도 선천군 낸날에 어느 산골에 낸 하나이 살고 있더랬는데 집이 가난해서 노매 집이 가서 방아품도 팔고 배도 매주고 갸우갸우 살고 있었다. 이 내는 젖머미의 아기와 대여섯난 아들과 딸이 있는데 품팔래 갈 적에는 집이다 두고 갔다. 하루는 고개 넘어 부잣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방아품을 팔고 개떡을 얻어개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 하나를 너무 늦거니 범이 나와서 길을 막고 그 개떡을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개떡을 주었다. 범은 개떡을 먹고 어대매로 갔다. 고개를 또 넘으니거니 아까 그 범이 나와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수건을 벗어주었다. 범은 그 수건을 개지고 어디매로 갓빌했다. 고개를 또 넘으니거니 그 범이 나와서 저고리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 내니 저고리를 벗어주는 거니 범은 바닥에 지고 어대매로 갓빌했다. 또 한 고개를 넘으는 거니 범이 또 나타나서 초매를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초매를 벗어주었다. 범은 초매를 바닥에 지고 갓빌했다. 또 한 고개를 넘으는 거니 범이 나와서 속옷을 벗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해서 속옷을 벗어주었다. 범은 속옷을 받아가지고 갔다. 또 고개를 넘으는 거니 범이 또 나와서 팔을 떼어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했다. 내니 팔을 끊어주는 거니 범은 팔을 개주고 갔다. 고개를 또 넘으는 거니 범이 또 나와서 이nen을 잡아먹었다. 범은 낸을 잡아먹고 내내 수건을 쓰고 내내 저고리와 초매를 입고 그 내내 집에 가서 아가야, 오마니 왔다. 문 열라. 고했다. 목소리가 저의 오마니 목소리가 아니어서 우리 오마니 목소리 아니다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거니 범은 내래 먼 길을 오면 바람을 많이 쐬서 목이 쇠서 그런다고 했다. 아들은 오마니 손 좀 만져보자. 문구렁으로 들이밀어보라. 구했다. 범이 손을 들이밀어 주는 거니 맨제보고 우리 오마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이 손은 깔깔하다. 오마니 아니다. 구했다. 범은 내래 부잣집에서 배를 배주느라고 손에 풀이 말라붙어서 깔깔하다. 날래 문 열라. 꼭 같았다. 아들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 거니 범은 방으로 들어와서 언나 젖 먹이 같다고 언나를 안고서 옥곳에 가서 잡아먹었다. 언나를 먹느라고 오뚝오뚝 소리가 났다. 아들은 엄매야 뭐 먹어? 하는 거니 부잣집에서 콩 닦은 거 먹는다. 나 좀 달라 하는 거니 범은 언나 손가락을 던대주었다. 아들이 이걸 보고 저거는 오만이 아니고 범이 같다 하고 도망갈 생각으로 엄매야 나 똥 매려워 했다. 거기서 누워라 하는 거니 구린내 나서 안 된다 했다. 그럼 뚜락에서 누라. 팔몸은 억하 같네. 그럼 재통에 가누라. 그래서 아들은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떼서 운물역에 있던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아이들이 띠누레 나가더니 오디 안에서 범은 아들을 얻어보갔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얻어보다가 운물역에 와서 운물 안을 들여다봤다. 운물 안에 있어서 야들아 이리 나오나 날래 나오나 하면 소리텄다. 그 아들이 모양이 우스워서 아들이 히히하고 웃었다.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를 태다보고 너들 어드럽게 거기 올라가 있네 했다. 사내 아래 앞집에서 기름 얻어다가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다고 했다. 범은 앞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갈라는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너덜 어드렇게 해서 올라갔네? 다시 물으니거니 어린 채넬에 건난 집에서 독구를 얻어다가 그걸로 나무를 띠고 올라왔다고 말했다. 범은 건너집이 가서 독구를 얻어다 나무를 띠그맨 올라왔다. 범이 이 아들 있는 데까지 거의 올라오게 되는 거니 아이들은 급해서 하늘에다 대고 하느님, 우리를 살릴라면 새 동햇줄을 내리주고 죽일라면 썩은 동햇줄을 내리주시오 하고 빌었다. 새 동햇줄이 내려와서 아들은 이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범이 나무에 올라가 보니까니 아들은 동햇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범도 하늘에다 대고 빌었다. 하느님, 나를 살리갔으면 새 줄을 내리주고 죽일라면 썩은 줄을 내리시오 하고 빌었다. 썩은 줄이 내려와서 범은 이거를 타고 올라가던데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대서 아래로 떨어졌다. 범이 떨어진 곳에는 쉬식대를 비워낸 쉬식그댕이가 있었는데 범은 쉬식그댕이에 찔레서 피를 내고 죽었다. 그래서 쉬식대에는 지금도 범의 피가 묻대 있다고 한다.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사내아에는 달이 되고 채내는 해가 됐다고 한다.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I keep falling down. I keep on hitting the ground. I always get up now to see what's next. Birds don't just fly, they fall down and get up. Nobody learns without getting it wrong.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a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till I reach the end, then I'll start again. No, I won't leave. I wanna try everything. I wanna try even though I could fail.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I'll keep on making those new mistakes. I'll keep on making them every day. Those new mistakes. 해와 달이 된 남매 평안북도 각편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자, 이번에는 햇님과 달님이라는 제목의 충청남도 각편을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세 식구는 어머니가 떡 장사를 해서 본 돈으로 살고 있었어. 떡 장사? 응.
여러 가지 떡을 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해서 팔았나 봐. 가난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떡을 맛있게 해서 장에내다 팔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시장으로 가는데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어. 낮에? 응. 시장에 갈 때니까 낮이겠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어머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말라는겨. 어떡혀? 떡 하나를 주고 얼른 고개를 넘어왔어. 그런데 또 나타났어, 그 호랑이가. 그리고 떡을 또 달라는 거야.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그래서 떡 하나 던져주고 또 빨리 고개를 넘었어. 이렇게 몇 고개를 넘다 보니까 어머니가 해온 떡이 다 떨어진 거야. 큰일 났네. 그렇지.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발 한 짝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거야. 떡이 다 떨어진 걸 알았거든. 그러니 어떡혀? 팔 한 쪽 줘야지. 그리고 또 한 고개를 넘었어요.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다리 한 짝 주면 안 잡아먹지. 다리 한 짝도 떼어주고 이제 어머니는 한 발로 시장에 가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난 거야. 지독한 놈이군. 응.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 호랑이가 또 다리 한 짝 맞아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남은 발 한 짝도 주었어. 다리가 다 없으니까 몸뚱이로 굴러서 시장에 가는데 호랑이는 어머니를 모두 삼켜버렸어. 그리고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 집으로 가서 얘들아 문 열어라. 그러니까 누가? 호랑이가 애들 잡아먹으려고 엄마 목소리로 흉내내서 말한 거지. 오빠, 엄마가 오셨나 봐.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남매는 문을 꼭 잠그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거든. 그래, 이상해서 오빠가 문 밑으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어. 그러자 호랑이는 문 밑으로 손을 내밀었을 거 아니요? 호랑이 손을 본 오빠가 우리 엄마 손은 하얀데 시커먼 걸 보니 우리 엄마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묻히고 와서는 이거 봐라, 손이 하얗잖니? 문 열어라. 동생은 막 문 열라고 했어. 그런데 오빠는 손톱이 길다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했어. 호랑이 발톱을 본 거지. 호랑이는 할 수 없이 손톱을 깎으러 다시 부엌으로 갔어. 그 사이에 남매는 뒷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친겨. 호랑이가 손톱을 깎고 와서 문 열으라고 소리쳤지. 그러나 아무 기척이 없다 이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가만히 보니까 도망쳤어. 화가 난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보니까 온데간데 없네. 그런데 뒷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놈들이 어디 갔지? 붙잡히기만 해봐라. 다 잡아먹고 말겠다. 하고 집 밖으로 나온 호랑이가 이쪽 저쪽 뛰어다니며 찾다가 우물 속을 보니까 그 속에 두 남매가 있잖아. 우물 속에? 응. 나무로 올라갔다며. 응, 그랬지. 남매는 나무 위에 있는데 샘물에 두 사람이 비친 거야. 그것을 호랑이는 우물 속에 있는 걸로 착각한 거지. 호랑이는 우물물을 풀려고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지. 그것을 보고 철없는 동생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고 마른 거야. 그 웃음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물을 퍼내다 말고 위를 올려다 보고는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알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가려고 했어.
그러나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없네. 얘들아, 어떻게 올라가면 되니? 하고 물으니까 오빠가 거짓말로 찬장에 있는 참기름을 바르면 돼 라고 했어.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고 하니 아까보다 더 미끄러워. 올라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 얘들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 알려주면 안 잡아먹을게 하고 애걸복걸 하는 거야. 잡아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생이 또 연장 그릇에 있는 자기로 찍어 가며 올라오면 되지. 호랑이가 얼마나 좋겠냐. 당장 자기를 찾아다 나무를 찍고 올라오는데 무척 빠른거든. 남매는 큰일 난 거야.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되었으니까 두 남매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에 새 삼태기를 내려주시고 죽게 하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삼태기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야.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와서 막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새 동아줄과 새 삼태기가 내려온 거야. 새거? 새거. 그래서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호랑이가 얼마나 분하겠어. 그러니까 호랑이도 남매가 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거든 헌 동아줄에 헌 삼태기를 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에 새 삼태기를 내려주세요. 이상하다. 살려달라면서 헌 동아줄을? 호랑이가 남매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거꾸로 기도한 거야. 잠시 후에 동아줄과 삼태기가 내려와서 호랑이는 좋아라 하고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떨어진 곳이 하필 수수밭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수수댕이가 붉은 것은 호랑이의 피가 묻어 그렇다고 하잖아. 호랑이는 죽었고 이제 남매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남매를 불렀어. 그리고 너희 둘이 서로 상의해서 해와 달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얼른 오빠, 나는 여자니까 낮에 다니는 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야, 내가 용감하니까 뜨거운 해가 되겠어. 아니야, 오빠가 용감하니까 밤에 다니는 달이 돼. 동생이 계속 해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이가 좋더니 왜 싸우는 거야? 글쎄 싸울 만도 하지. 해가 되냐 달이 되냐 중요한 문제니까. 하여튼 화가 잔뜩 난 오빠가 가락이라는 것은 물레에서 실을 뽑아서 실을 감을 때 쓰는 철사야. 가락으로 동생이 눈을 찔렀어. 그 바람에 동생은 한쪽 눈이 멀고 말았어. 동생의 눈을 멀게 한 오빠는 동생한테 해가 되라고 하고 자기는 달이 된 거야. 지금 우리가 해를 쳐다보면 눈이 부신데 그 이유가 동생이 먼 것을 부끄러워해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랬대.
번쯤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걸 가볍게 웃을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따사로운 태양이 눈짓은 나를 비추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스쳐가는 풍경은 언제나 우리 미소 짓게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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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잊혀져만 가는 우리들의 처음 빗바람 맑은 지도와 녹슨 아침바 쉼 없이 달려온 기나긴 이 길 위에 한 번쯤은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걸 가볍게 웃을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따사로운 태양은 눈짓은 나를 비추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스쳐가는 풍경은 언제나 우릴 미소 짓게 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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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죠. 앞곡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주토피아의 OST Try Everything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 방금 들은 곡은요. 안테나의 Everything is Okay 들으셨습니다. 한국 구전설화 2권에 있는 해와 달이 된 남매의 이야기와 한국 구전설화집 6권에 있는 햇님과 달님 이야기를 연달아 들으셨는데요. 무섭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좀 이게 잔인해서 들려줄까 말까 고민을 할 정도로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각편에서는 오빠가 굴뚝으로 누이 동생의 눈을 찌르고 눈을 으깨는 이야기 한국 민화에 대하여에 실려 있고요. 사이가 나빴던 오빠가 동생의 눈을 침으로 찔러 죽이고 그 일로 어머니가 오빠를 감금하여 굶겨 죽이는 이야기 같은 책 7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잔인한 장면이 줄어든 것이래요. 그렇지만 우리 이 각편의 전체에서 생생한 사투리를 느끼고 이야기 자체의 흥미로움 때문에 잔인한가 아닌가를 넘어서는 즐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박지혜 선생님 차례신데요. 조금 전처럼 두 분 선생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선생님.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 평안북도 선천군. 옛날에 어주와리가 하나 있더랬는데 이 어주와리는 아르간에서 밥 먹고 옥관에 가서 띠 싸고
하면 아무 일도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니 오만이래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서 농사나 지어보라고 했다. 그러니까니 이 어주아리래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하고 말했다. 오만이는 일갓집에 가서 논을 서너 마지기 얻어다 주고 농사를 지라고 했다. 그러니까니 이 어주아리는 몰란을 돌아다니다만 가히 띠란 띠를 모조리 다 주워다가 논에다 뿌리고 배를 심었더니 배에 잘 됐다. 그래서 또 놀고만 있는데 김이 많이 자라서 배가 망가지게 됐다. 오만이를 안타까워서 김을 매주라고 성화를 매겼다. 어주아리는 호미를 들고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힘이 드니까니 이 김을 매서 누구하고 먹고 살겠노 하고 투덜거렸다. 그랬더니 나하고 먹디 하고 소리가 났다. 어주아리는 뭐이 그러나 하고 돌아보니까니 아무 거이도 보이지 않았다. 어주아리는 다시 김을 매면서 이 김을 매서 누구랑 먹고 살겠노 하고 소리했다. 그랬더니 또 나하고 먹디 하는 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대로 가보니까니 거기에 우랭이 하나가 있었다. 어주아리는 그 우랭이를 주워서 집에다 개져다 두었다. 그 후 어주아리는 들에서 일하고 가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니 밑밥과 맛있는 반찬이 잘 차려돼 있어 상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도 일하고 와서 보면 또 밑밥과 맛있는 반찬이 상이 차려돼 있었다. 어주아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누구래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다 놓는가 알고파서 하루는 일하러 나가놓도록 나갔다가 다시 살짝이 들어와서 뱃구석에 숨어서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우랭이 안에서 고운 색실에 나와서 밥을 짓고 있었다. 어주아리는 나가서 색시를 붙잡고 같이 살자고 했다. 그랬더니 색시는 아직은 날이 아니 돼서 살 수 없을 거니 며칠만 참으라고 했다. 그래서 며칠 참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부부가 돼서 살게 됐다. 색시를 너무너무 고와 어주아리는 일에 나가지도 않고 늘 집에만 있었다. 색시의 이거이 안타까워서 하루는 자기에게 상을 그린 그림을 주면서 이걸 보면 새 좀 해오라고 했다. 어주아리는 색시 그림을 개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새를 한 입 하고선 태다 보고 두 입 하고선 태다 보고 하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그 색시 그림이 공동으로 솟아올라 개지고 떠서 날아갔다. 아주아리는 그 그림을 잡아가지고 쫓아가는데 그 그림은 어디를 부잣집 뜰하게 가 떨어졌다. 어주아리는 그 집에 들어가니까니 부잣집 넌검이 그 그림을 주워서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어주아리를 보고서 어디에서 왔는가 물었다. 그 그림은 나의 색시 그림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러 왔다. 부잣집 영감은 그 그림의 색시가 너무너무 고와서 빼앗고 싶었다. 야, 우리 내기 한번 해보간? 우리 둘이서 장기를 넣어서 님제가 이기면 내를 배천석을 주고 님제가 지면 님제 색시를 나한테 주라 했다. 어주아리는 장그를 둘 줄 몰라서 색시를 빼들리고 될까봐 근심이 됐다. 집에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니 색시가 왜 그러는 거 물었다. 어주아리는 이러이러해서 부잣집 넌감하고 장기 두기로 했단다. 나는 장기를 들 줄 몰라 색시를 빼앗기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했다. 색시는 일 없으니까니 안심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장기 들 적에 내래 파리가 돼서 장규판에 앉을 터니 님제는 파리 앉은 대로만 두라고 말했다. 장기 되는 날에
파리가 날라와서 장규판에 앉아서 어주와리는 파리 앉은 대로만 둬서 이겨서 배천석을 받아가지고 왔다. 다음에 부제영감은 어주와리과 말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가 오기내기를 했다. 자기가 짐은 배천석을 주고 이김은 님제색시를 나에게 주구마 하게 했다. 어주와리는 집에 돌아와서 색시과 그런 말을 하니거니 우리 친정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죽어가는 말하고 등치하고 개지고 오라고 했다. 어주와리래 색시 친정에 가서 죽어가는 말과 덩치를 가지고 오니거니 내기하는 날 말을 타고 덩치 목에 걸고 가서 강을 건널 뛸 적에 덩치 마개를 뽑고서 건너뛰라고 말했다. 강 건너뛰기 내기하는 날 어주와리는 덩치 목에 걸고 죽어가는 말을 타고 가는데 부잣집 영감은 생기가 팔팔한 말을 타고 와서 아무래도 이길 것 같지 않겠어? 그런데 강을 건너뛸 적에 딩치마개 뽑으니까니 말은 생기가 팔팔해가지고 강을 건너뛰는데 부자영감보다 맨 먼저 건너뛰었다가 다시 건네서 돌아왔다. 그래서 부제영감은 재서 배천석을 어주와리에게 주었다. 그 후에 부제영감은 색시를 빼틀라면 어주와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고서 쌈 싸우기 내기를 했다. 어주와리는 부제영감과 쌈 싸우기 내기를 하자는데 억하면 좋겠나 하고 물었다. 색시는 친정집에 가서 빨간 소용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쌈 싸울 적에 소용마개를 뽑으라고 했다. 어주와리는 색시 친정집에서 빨간 소용을 얻어가지고 부제영감과 쌈 싸울 적에 소용마개를 뽑았다. 그랬더니 소용 속에 군사가 많이 나와서 부제영감도 죽이고 부제영감 집 사람도 모조리 죽이고 망했다. 어주와리는 부제영감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들려드린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썸머였습니다. 평안북도편 우렁이에서 나온 색시 어떠셨나요? 저는 생소했던 말투와 억양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소리내서 읽어나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렁이가 우렁각시로 변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렁각시가 곱다라는 표현만 듣고도 잠깐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운동복을 제가 잘 즐겨 입다 보니 우렁각시 또한 운동복을 입고 나온 발랄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잠깐의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셨을까요? 저는 옛 이야기는 각자가 상상할 수 있게 다양한 곳에 곳곳에 숨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풍에서 마치 우리가 풀숲에서 찾는 보물들처럼요. 이 보물을 찾으면 제가 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것 같은, 그리고 또 선물도 기대되고요. 그것처럼 기대되는 감정들이라든가 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저마다 즐거운 상상을 찾아가는 여행자로서 모두가 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김기수 선생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우렁에서 나온 처녀. 전라북도 옥구군.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산골짜기에서 사는디, 혼자 사는디, 아무도 없고 혼자 그렇게 사는디 참 땅만 파먹고 살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논이 가서 일을 허니라고 가서 판 게 혼자 사는 게 그리띠야. 아이고 이 농사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살았구나 하고 팍 하니 한번 파고 또 한번 팍 하니 한번 파고 그랬더니 그러디야. 어디서 나하고 먹고 살지 누구하고 먹고 살아? 글들이야. 어디서 그 소리를 들은 게 반갑거든. 근데 팍 하면서 이 농사 지어서 누구하고 먹고 살았구나 또 나하고 먹고 산다고 해가 갔드가 그러디야. 아이고 이거 재밌더라지. 그 소리라도 들은 게 집으로 집이 올라고 이렇게 돌아온 게 우렁 하나가 큰 놈이 있더라네. 그래서 지게이다 그놈을 짊어지고 가서 집에다 갖다 놓고서 이놈을 인자 내리나 언지 잡아먹어야겠다 하고서 놓고서는 인자 그 다음날 일을 또 아침이 허루 왔디야. 논이로 논을 일을 하고서나 집을 가본 게 해다 가서 집이 가본 게 밥을 그냥 쌀밥 푸엽 쌀밥을 해놓고 반찬 장만이어서 막 켜서 잘 차려놨더라네. 별리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해놨는가? 그래서 인자 맛있게 먹었디야. 먹고서는 또 하도 재밌어서 그냥 가만 놔두고 또 그렇게 일을 하러 가면 또 그렇게 해놓고 늘 그렇게 해놓더리라. 아이고 이거 어떤 일인가 좀 한번 오늘은 안 나가고 한번 봐야겠다고 일을 하고 띠끼 지게 지고 나가는 띠끼 하고서 인자 가만히 갔다 지게 감춰놓고 담 너머로 뛰어가서 가만히 본 게 우렁이 우렁 뚜껑이 이렇게 열어지더래야. 열어지더니 거기서 예쁜 여자가 하나 나오더니 이렇게 치여다 대고 머리를 털털 털은 게 쌀이 막 우수수루 쏟아지더래야. 그놈을 쌀을 씻혀서 밥을 하고 또 뭐 꼬꼬 하고 막 쌀을 한 주먹을 이렇게 부르고서는 이렇게 찌르르 준 게
닭이 와서 마당우와 주워 먹더라네. 근게 그놈을 탁 잡아갖고서나 그 반찬을 만들고 그리 갖고선 만들고 쌀밥 펴놓고 그렇게 해서 밥을 혀놓더래. 아, 오, 니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고서 인자 일하러 갔다 온 뒤께 인자 지게 지고 와서 인자 그놈을 먹었어. 먹고서는 또 그 다음날 인자 또 그렇게 나갔어. 나가서 인자 재밌더래야. 며칠을 인자 그렇게 하다가 인자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루는 인자 그렇게 나가는 띠끼하고 인자 담 너머로 넘어와서 인자 그 여자가 막 나와서 밥을 헐라는 놈을 깍 붙들었디야. 그랬더니 이 가만 놔뒀으면 쓰는디 못하러 그랬냐? 고 그러디야. 그 언제까지 밥을 그 머리만 털면 나오고 그러는디 먹고 사는 거 생전 먹고 살을 텐디 그랬다고 뭐라고 허들이야. 근데 그 뒤로 보통은 인자 그렇게 잡아서 사는 게는 그런 것은 안 하들이야. 근게 쌀 안 나오고 인자 이렇게 멀어야 하것들이야. 나무도 효야고. 남자가 손을 안 대야 혀. 응,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러니 그서 인자 사는 뒤 그걸 보고 인자 여자 때문에 인자 나무도 헐어목하고 인자 앉았어. 인자 일도 안 가고 인자 깍시만 쳐다보고 앉았어. 근게 가서 나무랑 혀오라고 한 게 각시 누가 데리고 간다고 안 가들이야. 그리고 보고 잡아서 못 간다고 그러디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사지들 그리질 진 게 지게에다 달고 나보고 싶으면 한 번씩 치다보고 가서 나무를 혀오라. 그래서 인자 사진을 그려서 주었어. 지 얼굴을 그리서 준 게 지게에다 달고 가서 참나무를 헐란 게 막 새소리 바람이 일어나갖고 그놈의 사진이 후딱 떨어져서 도망가 버리더라네. 널러가서 하이고 잊어버려서 컬났다고 집이 정신없이 집에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걱정을 하더라네. 그거 없어져서 그런디 인자 남자는 없어졌거나 말거나 인자 각시 있는 게 그놈만 치다 보면 씬다 하고 있었디야. 그랬더니 얼매쯤 있은 게 참 막 승경들 인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승경들이나 같으지. 막 그 하인들이 와서 여자를 막 와서 잡아갔더라네. 근게 이제 뺏겼어. 여자를 각시를 그 놓쳐가지고서 인자 막 못 데려가게 울고 막 쫓아간 게 그 사람들이 오게 하겠어? 막 못 오게 하고 막 임금이 시켜서 한 게 그 하인들이 와서 한 게 막 그리서 막 뛰어 집어 내쏘더래요. 근게 여자가 가면서 그러디야. 가메를 타고 가면서 둥글기 3년하고 뛰기 3년하고 배워갖고 오라. 고 그러디야. 나를 찾으러 임금한테 오라고. 그래서 인자 참 그렇게 3년을 배워갖고서는 인자 6년을 배워갖고서는 그 망태를 참 달기 망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게 짊어지고 인자 갔어. 가가지고서 인자 마당으로 그렇게 참 그 속으로 들어가서 떼굴떼굴떼굴 둥그른 게 각시가 생전 웃도 않고 말도 없고 하던 각시가 그렇게 웃어 쌌더라네. 깔깔깔깔 웃어 싼 게 하도 좋아서 웃어 싼 게 임금이 그것을 본 게 지긋지긋하게 웃어 쌌고 좋아한 게 참 재밌거든. 그런 게 그 속이 누가 들었냐고 나오라고 막 호령을 막 허드래요. 근게 나올 거 아니요? 나와갖고 나온 게 자기가 들어가서 인자 각시 웃는 꼴을 보게 하려고. 재밌거든. 그런 게 그 자기가 들어간 게 그새 체한다고 험서 인자 나온 사람이 인자 그 각시 찾는 그 본서방에 나와 갖고서는 거다 새 채는 것이랑 다 혀놨는 게 새를 딱 채고서 챙기 떼글떼글떼글 그런 게 인자 둥글어. 그런 게 인자 각시랑 치다보고 인자 얼음 같다. 그 임금 옷을 그 사람이 나와서는 얼른 주워 입었어. 다 싹 주워 입고서는 호령을 임금님 옷 입었은 게 임금인지 안 알겠어? 호령하면서 저것 같다. 그 큰 냇물이다. 뛰라. 고 막 큰 게 갖다 그놈을 내 싸버렸어. 임금은 죽어 비릿어. 물이나
물이 다 막 늙어버린 쓴께 그리고 그놈이 임금이 되어 갖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4,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이유의 이른 아침 들으셨습니다. 아, 인자라는 사투리가 계속 귀에 맴도네요. 서로에게 진정한 우렁각 씨가 되어준 행복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라디오 처음이시죠? 저희는 두 번째인데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평안도 사투리하고 그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가는 각 편을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처음이니까 긴장도 되고 어떻게 들릴까 막 조심스럽기도 한데 다른 선생님들 읽을 때는 너무 재미있어서 막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사투리가 약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더라도 이 스토리를 옛날 이야기는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다. 좋은 시간이었고 음악도 너무 좋고 선생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좀 쉽게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는 게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게다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라 어렵네요. 저는 그 기수쌤의 인자라는 말이 이렇게 재밌게 들릴지 몰랐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자, 인자. 인자, 인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인자, 할 인자. 인자 그럴 시간인 거죠. 네. 어떤 이야기가 더 재밌으셨는지 또 소감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은 노래는 있으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산도깨비 들으시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양치하시고 잘 준비하고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꼭 와주실 거죠?